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강하죠? 지수만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서 꼭 나오는 말이 있고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만 안 가? 아니, 지수는 이만큼 올랐는데, 왜 내 종목만 안 올라가? 맞죠? 저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급등한 종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또 이번 주에 크게 오른 종목, 그런 종목을 계속 보게 돼요. 포모가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수록 사람은 조급해지잖아요. 원래 안 하던 추격 매수도 하게 되고, 원래 지키던 원칙도 조금씩 느슨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강한 상승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일자 패턴하고 계단식 패턴하고 톱니 패턴 이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먼저 말씀드릴 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차트가 꼭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구나.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패턴보다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을 제가 이제 패턴 매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패턴을 그렇다고 해서 패턴을 공부를 안 했거나 모르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런 패턴이 있구나.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패턴이 좀 대중적으로 대부분 아시는 분들께 있잖아요. 몇 가지 있잖아요. 삼각수렴이나 뭐 커벤핸들이나 이런 부분. 이제 커벤핸들 같은 경우는 이 삼각수렴은 조금 찾기가 편하지만 좀 보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제 커벤핸들이나 뭐 이런 패턴들은 이렇게 지나간 차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형성이 되고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내가 경험치가 있다거나 뭐 차트를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어도 어떤 패턴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조금 내가 좀 알아두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특정 패턴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올라가는 패턴 중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패턴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게 커벤핸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커벤핸들이다. 이런 패턴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전체적인 게 일자 패턴이구나. 계단식 패턴이구나. 톱니 패턴이구나.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자 패턴입니다. 뭐 이게 예전에 한때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거의 안 빠집니다. 거의 안 빠지고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죠. 오르고 잠깐 쉬고 또 오르고 잠깐 쉬고 또 올라갑니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저 또한 그렇죠. 이런 종목을 보면 사고 싶어지죠. 이거는 뭐 예전에 에코프로 차트지만 요즘에 하이닉스나 또 삼성이나 이런 차트 보면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자와 반도체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솔직히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건설을 다니고 있음에도 현대건설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사심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애사심이 없어서 여하튼 이런 차트를 보면 수익도 크게 날 것 같고 차트도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종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살 자리가 안 보여요. 보통 우리는 눌림목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눌림도 잘 주지 않아요. 조정 오면 사려고 하는데 조정도 잘 안 줘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다립니다. 한 번만 내려오면 살 텐데, 조금만 빠지면 들어갈 텐데. 근데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꼭 내가 산 자리에서 처음 조정을 줘요. 이거 뭐 아예 흔히들 얘기하죠. 아니 내 책상에 CCTV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 왜 꼭 내가 마음 먹고 사면 조정을 주냐고요. 그죠? 저도 그래서 예전에 이런 종목만 보면 무조건 잡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버티다가 잘 참다가 이제 끝에 결국은 이 위에서 사죠. 그래서 손절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은 위험한 줄 모르고 따라 들어가는 주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정말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포모 때문에. 이 포모가 한번 오면요, 사람 마음을 잡는 것도, 멘탈을 부여잡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그것도 매매죠. 근데, 계속 관찰하던 종목이고, 추세가 살아있다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다. 나는 여기 만약 어느 부분에 이탈을 하면 난 무조건 손절할 거다. 이걸 만약 칼같이 할 수 있다면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격 조정보다 시간 조정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은 안 빠지는데 대신 옆으로 조정을 준다. 하루, 이틀, 길면 며칠 그냥 횡보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기다리게 되죠. 이제 빠지겠지? 이제 눌리겠지? 근데 안 눌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다리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짧은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죠. 여기서 몰빵 들어가면 아주 난리 납니다. 한 번에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가면, 그리고 거래량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는지,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이걸 같이 꼭 봐야 합니다. 거래량은요, 꼭 이런 차트가 아니라도 거래량은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그게 내가 주식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차트가,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고 조정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든다? 뭐,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차트가 아직 안 망가졌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고점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게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배 구간이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아니면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분배 구간인지 아니면 조정 구간인지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이제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패턴은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길게 끌고 가기보다 짧고 강하게 수익을 챙기는 매매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 패턴은 결단이 좀 중요하죠. 이렇게 내가 조금 망설이면 자리를 주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준비되고 계속 봐왔다면 결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결단 안에 여기가 이탈을 하면 난 바로 잘라낼 거야. 난 인정하고 손절할 거야.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눌림목에서는 확인하고 조금 더 보고 확실해지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정 패턴에서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근데 결단이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여기가 이탈이 됐어. 그러면 바로 잘라내면요. 어떤 패턴에서도 고점에서도 신고가 바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서도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손절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강한 추세 종목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결단력이 없으면. 그래서 시간 조정을 줄 때는 어느 정도 가감함도 필요하죠. 물론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항상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손절 기준도 있어야 하고요.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어디가 깨지면 나올 건지 그건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수록 손절 기준도 같이 올라야 하죠. 바로 전 영상에 제가 찍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부분에서 들어갔다. 잠시만요. 내가 이 부분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해 주는 것 같으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손절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 올라갔다면 기준선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수익 중이어도 수익 실현을 위해서 여기가 손절 라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갔는데 내가 그때 여기가 손절 라인이었어. 당연히 여기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야 수익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계단식 패턴입니다. 이 부분이 이 차트가 이제 계단식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들어보신 분도 일자 패턴도 그렇고 계단식 패턴, 톱니 패턴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시기도 편합니다. 이건 차트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올라갑니다. 또 쉬어가요.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쉽니다. 진짜 계단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계단식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준가인데 왜 기준가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주식은 결국 기준입니다. 기준봉도 기준이고 지지하고 저항도 기준입니다. 지지하고 저항이 있어야 또 기준봉이 있어야 기준이 세워져요. 그래야지 손절가, 수익 실현가가 나오는 겁니다.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도 그 기준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기준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음 조정에서는 그 가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가 만들어지고 올라가면 여기로. 그렇죠? 자, 계단식 패턴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올라갔어? 여기서 올라갔고 여기가 손절가구나.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갔어. 그럼 여기가 다시 기준선이 생기죠. 그럼 여기가 다시 손절가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을 하면 과감히 매도할 수 있는, 아무리 수익 실현 중이어도, 왜냐? 그래야지 내 수익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준선이 왜 필요하냐? 꼭 내가 수익 실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내가 기준선이 있는데 내가 수익 실현인데 더 높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준선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가는 안 깨졌는데 무서워서 팔아요. 물론 여기서 이 첫 번째 기준선에서 이탈을 하면 바로바로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수익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손절도 짧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그럼 이 기준선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수익 실현을 조금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야지 매매가 꼬이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시나리오, 이런 대응 방법을 머릿속에 두지 않으면요. 이렇게 이런 캔들 하나하나에 또 이런 작은 파동, 굉장히 작은 파동에도 계속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선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대응도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결국 감정 매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기준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죠. 그럼 이건 끝난 건가요?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좀 원칙을 좀 세워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 기준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내가 분할 매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매매로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여기를 이탈을 하면 바로 자릅니다. 근데
장 중에서라도 저는 아니다 싶으면 잘라요. 대신 올라타면 다시 매수를 해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내가 수익 실현이 되고 기준선이 내 첫 번째 기준선, 내 매수가 기준선이 아니라 다음 기준선으로 올라탔어요. 그러면 저는 일봉 종가로 기준으로 둡니다. 장중에 걔가 이탈을 했더라도 물론 거래량이 엄청 강하게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잘라내야 되지만 이게 스무스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일봉 종가까지 봅니다. 왜냐 이만큼 수익 실현을 해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중에서도 제가 잘라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일봉 종가로 일봉 종가를 보고 잘라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맞는 성향에 또 같은 매매법에 그 부분도 손절 부분도 손절 규칙도 정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내 성향에 맞게 해두는 게 좀 대응하기 편하십니다. 왜냐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단타를 하는 분이라면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또 기존 보유자라면 일부 정리 후 추세를 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조금 더 보고 이런 부분은 역시 내가 좀 기준을 세워둬야 된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니까. 단지 중요한 건 대응인데 이 대응이 기준을 세워둬야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톱니 패턴이죠. 이 패턴은 솔직히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부분도 쉽지 않죠. 또 그렇다고 경험치가 있다고 해서 또 쉬운 건 아니지만 특히 이런 톱니 패턴은 또 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흔들잖아요. 이게 나한테 정확한 그 철칙이 없으면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패턴입니다.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물론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죠. 결국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굉장히 올라가긴 하지만 여기서 여기 또 여기서 여기 결국은 여기서 했어도 수익은 수익이지만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어. 근데 나 수익은 수익권이야. 근데 이거 올라간 거 아깝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만큼 올라가서 조금 더 욕심내고 또 대응 기준이 없으니까 수익권 다 반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런 톱니 패턴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내립니다. 끝났나 싶은데 또 올라가요. 이제 가나 싶더니 또 내립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런 패턴이 톱니 패턴이죠. 그래서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손실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잠깐 단기 스윙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원점에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앞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하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조정이 깊게 나왔다. 여기 첫 번째 조정이 깊게 나왔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반등 조금 나왔다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많이 당하죠. 변곡인 줄 알았는데 잠시만요. 변곡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특히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변곡이 맞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급하게 들어가면 계속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패턴일수록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패턴은요. 결국 차트의 모양입니다. 이런 패턴이 있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마다 약간 패턴이 있어요.
좀 깊게 눌림을 주는 패턴도 있고 일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는 패턴도 있고 또 깊게 한번 개미를 털고 가는 패턴도 있고. 근데 이게 종목마다 제가 보니까 종목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조금 알고는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서는 조금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대표적인 거 3가지 정도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알아도 결국 중요한 건 기준이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입니다. 내가 어디서 들어갈 건지, 어디서 손절할 건지, 어디서 수익을 챙길 건지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계속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차트는 계속 보시면 좋아요. 뭐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습니다. 경험도 쌓이게 되고요. 한 번 본다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죠.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대응하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돈 버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안 들어가서 못 먹은 거는요, 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0이잖아요. 근데 급하게 따라 들어갔다 손실이 나면 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수익보다요, 손실을 먼저 계산을 하십시오. 그리고 손익비가 안 나오면 들어가지 마세요. 경험치가 있더라도 손익비를 항상 중요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으면 안 사는 버릇을 들이세요. 굳이 막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평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격도가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이격도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면요, 여기는요 그냥 예를 들면 빌라 2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63빌딩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얘는요 100% 살아요. 그리고 살려줍니다. 이 차트가 여기서는 살려줘요. 여기서도 살려줘요. 근데 이렇게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진 상태에서는요 얘네 안 살려줍니다. 살려주긴 해요. 이렇게 산소호흡기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산송장처럼 그냥 반려주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6년, 7년 뒤에 어쩌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반려주식 하나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마이너스 보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게 얼마가 됐든 저는 무조건 잘라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에서 수익 내면 되죠. 굳이 이렇게 고점에서 이 많이 떨어진 거 30% 40%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 돈 벌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으면 안 사는 버릇을 좀 들이시고 안 사는 것도 매매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턴은 참고만 하시고요. 결국 기준가와 대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면 좋다. 그렇다고 너무 깊게 파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또 만약에 단순하게 너무 이격이 높으면 나는 좀 아래 지하에 있는 거 1, 2층에 있는 거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대표적인 패턴만 알아봤고요. 늘 수익 나시고 내일 올릴 거니까 오늘 일요일이긴 한데 오늘 이제 내일 월요일인데요. 내일도 큰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